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오후 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 청문회 역사상 몇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 첫째로 무증인 청문회, 그 다음에 자료도 한 건도 청구한 것이 제출되지 않은 무자료 청문회라는 기록을 남기고, 이제 본회의에 인준 표결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저는 지난주일에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서 한 차례는 구속돼 가지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다, 2건이. 그래서 추징금이 무려 7억 원 이상 이게 추징당하는, 그러니까 큰 규모의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는 총리 자격이 없다. 100만 공무원의 어떻든 형식적이지만은 대통령 지휘권을 갖고 있는 아래 총리이긴 해도 그래도 100만 공무원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아래서 그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 그것이 문제되겠느냐? 결국 밀고 갈 것이다. 그런데 일단 청문회가 열려가 약간의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말이 아주 오락가락하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제가 제 입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에 제 귀를 이게 물로 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금년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어느 정도냐 하는 데 대해서도 우물쭈물하다가 한 20-30% 되는가? 그건 민심이 그 순간에 민심의 주먹이 따귀를 때릴 만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지금 49%에서 50% 직전에까지 와 있어요. 이제 인기 영합적인 돈을 풀기 시작하면 금세 50%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20-30%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금전거래, 임대차 문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냥 밀고 나갑니다. 어제 아침에 유력지의 사설에 이런 게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한 집권 여당이 이렇게 거칠고 거세게 나오느냐? 그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재산관계 변동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를 시민단체에서 누군가가 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서울중앙지검이 그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정을 했다. 이걸 두고 정청래 등 강경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검찰은 지금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사설이 말하기를, 고발장이 접수되면 일단 고발장을 그냥 접수 창구에 묵혀둘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배당하면, 그래서 비로소 담당 검사가 결정된 이런 단계인데, 지금 검찰이 주눅이 들러가지고 접수했다고 해서 오늘 내일 불러가지고 고발인 조사를 하고 피고발인 김민석을 조사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볼 때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검찰은 이제 문 닫게 생겼는데 이따위 망동을 하느냐, 총리 지명을 회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설이 이렇게 거칠고 무섭게 나오느냐. 이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107명 국회의원인 국민의힘당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포격하는 것이, 꼼짝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런 신호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당 송 원내대표와 김 비상대책위원장을 불러가 오찬 회동을 했다. 그런데 그건 회동이 아니라 불려갔지요. 또 부르면 갈만 하지요. 가야지요. 가서 할 말은 해야지요. 그래가 무슨 할 말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국회 부서위원장 자리가 이번에 비교되면 그거는 관례에 따라서 야당 몫이 아니냐. 그거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는 이런저런 흠이 많으니까 지명 철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지명 철회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그 오찬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강박하는 이게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된 그 호구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당이 지금 주저항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의힘당 주저항선, 국민의힘당에 원내대표가 있고 비상대책위원이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소리도 없고 민심의 주목도 전혀 못 받고 있다. 어제가 6.25 전쟁 발발 꼭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일요일이었었는데 일요일 아침 4시를 기해서 180마일 38도 선상에서 북한군이 일제히 밀고 내려왔는데 서울을 조기에 점령하기 위해서 서부전선에 많은 병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군은 230대 탱크를 앞세운데 한국군은 탱크도 한 대가 없었습니다. 6월 24일 용산에서 육군회관의 준공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총참모장 이하 참모들과 10개 전방사단의 사단장들이 거기에 술 댄스 파티를 자정까지 하고 모두 아주 얼큰이 취해가지고 귀가한 지 4시간 만에 전 전선이 뚫리는 이 기습 공격이 개시됐는데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전방사단에서도 상당한 병력이 휴가를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지킬 수도 없고 뚫릴 수밖에 없었어요. 확 뚫려버렸어요. 그런데도 서부전선에 거기 사단사령부가 어디로 갔는지 하루 사이 흔적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일부 병력이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탱크를 6탄으로 막아내고 해서 서울 점령까지 사흘의 시간 여유를 벌어주는 사이에 한수 이남 수원에서 재정비할 시간 그리고 유엔군 파견의 시간을 벌은 것은 오로지 이 게릴라전 때문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드리는 것은 국민의힘당이 원내 그래도 제1야당이고 107석의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인데 이제 주저항선은 6.25 전쟁에 비하면 완전히 무너졌어. 지휘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 그러나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이게 기본이 되는 병력은 있다. 그게 뭐냐면 107명의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각자가 게릴라전을 펴야 할 그런 순간이다. 그 게릴라전은 어떤 형태로 전개돼야 하느냐? 총 대신 말과 입, 발로 싸우는 것입니다. 107명 의원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1. SNS를 최대로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에 전면적으로 출연해 가지고 할 말을 하고 이 정권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에 돌아가서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왜 무도한 일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프랑카드를 붙여라. 프랑카드를. 민주당은 선거 막바지에 계엄 정권, 내란 종식 이걸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중앙당에 분기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되는 국고금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뒀다가 서로 갈라먹고 있나? 그런 걸 써야지 지금. 그러니까 프랑카드 전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107명이 전부 게릴라 전사가 돼 가지고 유튜브에 그리고 종편에 출연하겠다 그러면 그 출연을 전부가 환영할 것입니다.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박찬종 TV도 31만 5천 명의 현재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독자 수가 사안에 따라서는 60만, 70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제 유튜브에 출연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환영할 생각입니다. 곁들여 민주당 의원들도 왜 국민의힘당 의원만 출연시키느냐 이런 항의가 있으면 그래 당신들도 나와서 얘기하라고 제가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
여기서 저하고 토론할 시간을 갖는 거, 그거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107명 의원 여러분들은 몸을 사리고 뒤로 물러서고 계속해서 패잔병으로 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만하게 보고 계속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당장은 특검이 있지요. 3개 중에 내란 특검하고 이 김건희 특검이 있습니다. 그 2개의 특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사리고 뒷걸음질 치면 지금 내란 특검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절반 이상의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특검 앞에 조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조사냐? 너희들도 내란 동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계엄령 해제 결의할 때 왜 본회의장에 안 나타났느냐 하는 거 전부 추궁해가 길을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거세게 나가면 함부로 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명태균에 지금 걸려든 사람이 많이 있어. 그게 크든 적든 거기에 서면 이제 완전히 망신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재명 정권은 노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뺌하고 이를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면적인 공격 형태로 반격을 개시해야 비로소 그 특검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 유튜브도 그렇고 SNS 상에 보면 이 국민의힘당 107명 의원들은 이거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의원직 총사퇴하라 하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의원직 사퇴를 하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말 해봐야 여러분들이 엄두가 안 나서 의원직 사퇴, 총사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말은 하고 싶어요. 91년 꼬마 민주당 시절에 현역 의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 3당 합당에 반대하고 야권 의원들이 모인 것인데 이기택 의원 등 저도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당장 기억이 안 났지만 어떤 의안을 두고 여당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을 6명이 철수하고 2달 동안 세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전례에 비추어 봐서 국민의힘당 의원 여러분들이 게릴라전도 펴지 않고 몸살이고 그래서 계속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세비를 받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도 계속 빨아들이고 이 노릇을 계속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도 지금부터 몇 달 동안은 세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유용한 데 쓰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세비를 거부해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센 방법은 의원회관도 철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회에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외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는 뜻에서 한마디 붙이겠습니다.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의원 선거, 그것은 선거일 하루의 여론조사다. 선거일 하루의 여론조사다.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는 49%. 이걸 선거에 불참한 23%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재명을 거부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107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그 6월 3일 민심의 동향으로 봐가지고 절대로 외로운 처지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6월 3일 기준으로도 반 이재명 다수 민심을 등에 업고 있는데 그대들이 안 싸우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